안녕하세요. 렌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드론을 두고 나가서 촬영을 해온 게 있어요. 이것을 제 목소리와 합성해서 동영상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곳은요, 대전이에요. 대전의 뿌리공원인데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찍어도, 누가 찍어도 아름다운 영상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두고 가서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요. 뿌리공원으로 향하는 다리를 건너기 전에 큰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시면 되고요. 주차장에서 바라보이는 건물이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요. 초록색과 붉은색이 들어간 것은요, 가족 호텔입니다. 거기는 좀 저렴한 가족 호텔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로 옆에가 효문화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가서 바라보이는 왼쪽에 그 등성이가요, 장군봉이며 작은 이름들이 있는데요. 아주 야트막하면서 그 절벽이 또 멋있어요. 그 아래로 유유히 유등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널찍한 잔디 광장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장면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에서는 어떻게 드론을 날려도 아름다운 장면이 나온답니다. 특히 나중에 보여드릴 그 해질녘 풍경은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에 그 어떤 풍경을 가져오더라도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멋진 풍경을 보시면서 렌터가 읽어드리는 세이노의 가르침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제목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면 부자가 될까? 입니다. 돈을 잘 번다고 알려진 전문 직업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은행에서 신용으로 기꺼이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직업들이 아닐까? 2002년 현재 국민은행은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서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16개 업종의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경력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우리은행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에게 최고 1억 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주며 개업 의사들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신용으로 대출해준다. 외환은행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에게 최고 1억 원까지 신용 대출해준다. 이러한 전문직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직업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우월한 가치와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딱 잘라 말해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할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큰 부자도 나오기도 쉬운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그 어떤 유망한 전문직이라도 동일한 자격증이나 면허를 보유한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난다. 그 결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자격증에 대한 사회의 대가는 갈수록 적어지게 된다. WTO 체제하에 놓인 개방 사회에서는 그 어떤 유망 직종이라도 경쟁 때문에 몸값은 점점 더 하락하게 된다. 공부를 많이 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공부를 많이 하였으므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갖지 말라. 이 세상에는 당신보다 가방끈이 더 긴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게다가 당신이 갖고 있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경쟁자들은 비자격자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과 똑같은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여러 협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과잉 공급 어쩌고 저쩌고, 서비스의 질 향상 어쩌고 저쩌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격시험 합격자 수를 제한하려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소비자들은
그러한 기득권 보호를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이름으로 철폐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그렇다면 전문직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여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먼저 약점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첫째는 자부심이다. 자기를 대단한 전문가로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라는 것은 특정 분야에 대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것뿐이지 같은 직종의 다른 전문가들과는 비슷비슷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고객이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일 수도 있다. 둘째,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일반적으로 형편없다. 자기의 면허증으로 직원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교육이나 고객 서비스에 대하여 무심하다. 그리고 그 직원들 때문에 고객이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 셋째,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른다. 마케팅이나 경영, 고객 만족, 재테크 등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것을 은근히 자랑으로 생각하는 풍조도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건물을 사면 대부분 바가지를 쓴다. 팔 때는 시세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비싸게 내놓는다. 반면에 자기 수입이 적으면 그저 세상 탓을 하고 제도가 잘못되었다고 믿는다. 넷째, 자기가 관련된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속도가 뜻밖에도 느리다. 그저 자기가 공부하였을 때의 교과서에 담긴 지식만을 꽉 껴안고 사는 경향이 강하다. 전문직에 종사하게 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다른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다 보니 실력들이 고만고만하게 된다. 어느 전문직이건 간에 언제나 이긴 자가 전부 가지는 사회이다. 승자 독점 시장이라는 말이다. 예컨대 바쁜 의사는 숨을 돌릴 틈도 없이 환자들이 밀려들지만 그런 의사의 수는 얼마 안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들러리로 전락하게 된다. 변호사나 다른 전문직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있다. 미국 코넬대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프랭크와 듀크대 공공정책 교수인 필립 쿡이 공동 집필한 이긴 자가 전부 가지는 사회. 그 책이 그것이다. 이 책의 번역판이 CM 비즈니스라는 출판사에 의하여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96년이었지만 이 책을 소개한 신문은 내 기억으로는 오직 한겨레 신문뿐이었기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책이 좀 두껍고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면도 다루다 보니 지루한 느낌을 주어 잘 팔리지 않는 바람에 결국 출판사는 그 책 한 권을 마지막으로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이 책은 전문 직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좋은 책이다. 전문직 종사자가 그 집단에서 승자가 되어 부자가 되려면 관련된 다른 모든 분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토목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라.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건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며 심지어 인테리어도 알아야 비로소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것이다. 이것은 변호사나 의사도 마찬가지이다. 다중 전공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아울러 수많은 면허증 소지자들 중에서 당신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고객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 모든 고객에게 성심성의껏 최대한 잘하라. 예컨대 의사는 절대 반말을 하지 말라. 당신의 환자는 당신보다 열등하여 몸이 아프게 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돈을 받는 한 그는 당신보다 나이가 어려도 당신의 손님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은 갑자기 떼돈을 벌 기회가 거의 없다. 면허증 하나 믿고 섣불리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이다. 월 수입이 다른 봉급 생활자보다 많다고 해도 그 수입은 언제나 경기에 민감하게 변동한다. 그러므로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경제신문을 반드시 읽어라.
특히 부동산에 대하여 많이 배워두어라. 생명보험도 반드시 들어라. 당신이 갑자기 죽으면 당신 가족은 정말 살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사족으로 밑에 짤막하게 글을 썼는데요. 재미있어서 함께 할게요. 어느 소아과 의사가 양심을 속이지 않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법을 물은 적이 있다. 당연히 환자가 몰려들면 된다. 그렇다면 아줌마들에게 인기 있는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아과 환자가 오면 그 보호자에게 남편의 직업이나 가족관계 같은 개인적인 사항들을 물어본다. 애들에게도 이것저것 물어보아라. 그리고 진료 기록에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문체나 영어로 그 내용을 기록하여 둬라. 그리고 그 환자가 다시 오면 그 내용을 보고 남편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요즘은 어떠세요? 둘째 아이는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아라. 말을 많이 하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1년만 해보아라. 수입이 증가한다. 물론 인근의 다른 소아과 의사는 임대료와 인건비를 걱정하게 되겠지만 모든 의사들이 이 글을 본다면 말이다. 그래서 또다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내게 물어보아라. 그때가 되면 상담비 명목으로 거액을 내야 하는데 돈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 세이노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 며칠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할 것이다. 아, 세이노 아저씨 되게 재밌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렌토가 찍어온 드론 영상과 함께 세이노의 가르침, 전공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하셨지요? 늘 좋은 시간,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